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많은 물건들은 누가 정리하게 될까? 평생을 함께 해온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첩, 버리지 못한 편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식기 세트까지. 그 속에 담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차마 손을 놓지 못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들 가운데 과연 끝까지 내 곁에 남을 것은 얼마나 될까?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삶은 길어졌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바꿔줄 새로운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경제적 기반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과거에는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노후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움을 통해 진짜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대다수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과잉은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진 물건을 30% 줄였을 때 불안감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함은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유를 줄이는 것이 곧 행복을 늘리는 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67세의 정리 전문가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슬픔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삶과 죽음, 그리고 물건에 담긴 시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직업입니다. 이 길을 걷게 된 건 12년 전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였습니다. 평생 모아온 형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결국 물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때로는 남겨진 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진실이요.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추억, 아까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건 물건이 많을수록 삶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야 했던 70대 어르신이셨죠. 짐을 줄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지만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 많은 물건이 도대체 뭐였나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여유라는 것, 그리고 그 여유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노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 가볍고, 더 단순하고, 더 나답게 살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갈지. 정답은 없지만
저는 비움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려놓아도 되는 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정리수납 팁이 아닌 60세 이후에 우리가 꼭 버려야 할 7가지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제 친구 박영수 씨는 68세인데 30년간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큰 낭패를 봤습니다. 쓸모없는 종이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거지요. 사실 5년 이상 된 서류들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파쇄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이상철 선생님은 은퇴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평생 가르치셨던 학교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추억이라는 이유였지만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편지와 사진만 남겼는데 오히려 그 의미가 더 특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72세 김순희 할머니의 화장대 서랍에는 20년 전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아서 버리기 아깝다고 하셨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5세 이웃 할아버지가 오래된 소화제를 복용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주방 찬장에 10년 된 조미료를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확인해 보니 맛이 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62세 김수민 씨는 10년 전 무릎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나중에 먹으려고 보관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 화장대, 냉장고,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 제품을 살 때 구입 날짜를 커다랗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물건들을 점검합니다. 1년에 4번만 확인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아직 멀쩡해 보여서 버리기가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20년 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만 결국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야 지역 재활용 센터에 기증했는데 그제서야 창고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미리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작동하는 기기라면 지역 복지관이나 재활용 센터에 기증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돌아가신 64세 최병철 씨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노트북만 5대가 나왔어요. 가족들은 그런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셨다고 하는데 결국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비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69세 정미경 씨는 첫 번째 휴대폰부터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무려 15대가 넘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였지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켜지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추억의 사진이나 연락처는 이미 다 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추억이었는데 그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있거나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작동하는 것은 기증하고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70세 정영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옷장 3개가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62세인 동생은 20대 때 입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옷장이 터질 듯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모든 옷을 꺼내서 2 그룹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요. 놀랍게도 80%가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요.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복지관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 달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속의 옷을 구분하는 겁니다. 계절별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라면 작년 겨울에 입지 않았다면 올해도 입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양복이나 하이힐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의 생활 방식에 맞는 편안한 옷들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5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제 어머니는 깨진 그릇도 버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반은 쓸 수 있다며 20년 넘게 보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공간에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66세 강명호 씨의 집은 작은 창고 하나가 완전히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부서진 의자들. 언젠가 고칠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어요. 부서진 의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거죠.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물건들을 위해 내 건강을 희생했을까? 손상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컵으로 차를 마시는 건 결코 즐겁지 않아요.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죠.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리하면 될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정말 다시 사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손상된 물건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 자리에 새 물건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들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평생 여러 취미를 가져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죠. 67세 이진호 씨는 젊었을 때 낚시를 즐겼는데 건강 문제로 15년 동안 낚시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하지 않은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등산 장비, 카메라, 수집품, 골프클럽 등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취미 물건들이 많았어요. 결국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즐기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제 친구 71세 박정숙 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부터는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화실 한켠에는 20년 넘은 물감과 캔버스, 이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는데 그 오래된 미술용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 끝에 모든 미술용품을 손녀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손녀는 정말 좋아했고 할머니의 취미를 이어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도 손녀가 그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 용품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동호회나 학교에 기증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 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취미 용품 몇 가지는 남겨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 중 가장 소중한 한 권만 남기는 식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해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취미용품을 정리하면 새로운 취미를 즐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오래된 취미용품들을 정리한 후 오히려 더 즐겁게 지금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니 현재를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7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짝이 없는 양말, 뚜껑이 없는 용기, 부품이 빠진 장난감 등이죠. 제가 방문했던 63세 최영숙 씨 집에는 주방 서랍 하나가 뚜껑이 없는 용기들로 가득했어요. 언젠가 뚜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모아두셨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물건들은 실용성이 떨어지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아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짝이 없는 양말을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짝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서랍 한 칸을 그런 양말들로 채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짝이 나타나지 않는 양말은 앞으로도 영원히 짝을 찾지 못할 겁니다. 제 이웃 65세 장미경 씨는 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20년 동안 모은 그릇 세트가 있었는데 몇 개는 깨지고 몇 개는 없어져서 완전한 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많이 오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손님이 오면 결국 새로운 그릇을 구입해서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오래된 불완전한 세트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 마음속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짝이 없는 양말을 볼 때마다 뭔가 잃어버렸다는 느낌,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면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이 우리 집에 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물리적 공간이 줄어듭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번째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중요한 보험 증서를 찾지 못해 낭패를 본 영수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3번째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4번째로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73세 권혁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수집한 우표와 동전 컬렉션이 방 2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자산이다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컬렉션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대부분 헐값에 팔리거나 버려졌어요. 권 씨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남길 것, 다른 하나는 기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69세 박순자 씨는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15년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정리한다는 건 남편과의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딸이 태어났을 때 박 씨는 남편의 셔츠로 아기 이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셔츠 몇 벌을 선택해 패치워크 이불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했어요. 이제 남편은 내 기억 속에 있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게 되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가끔은 사진 한 장이 서랍 가득한 물건보다 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68세 김정원 씨는 평생 모은 책을 정리하며 각 책에 담긴 생각과 느낌을 짧게 일기로 남겼어요. 결국 책은 대부분 기증했지만 그 일기장은 자녀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집을 정리한 후 평생 하고 싶었던 여행을 시작했어요. 짐이 줄어드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물건에 쏟던 관심과 시간을 사람에게 돌릴 수 있게 되니까요. 66세 정호영 씨는 오랫동안 모은 고장난 시계들을 정리한 후 그 공간에 손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손주들이 찾아오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물건보다 훨씬 값진 보물을 얻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의 과정은 때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날은 양말 한 켤레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더 큰 용기를 줄 거예요. 63세 윤미숙 씨는 처음에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친구와 함께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조금씩 정리해 나갔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집과 삶을 경험했다고 해요. 물건을 비우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들이는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쇼핑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71세 최영호 씨는 요즘은 뭔가 사기 전에 3번은 더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 삶의 가치를 더해줄까 하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비움의 지혜를 주변에 전해보세요. 특히 같은 세대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고받으며 힘든 과정을 함께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78세 이영숙 할머니는 동네 친구 5명과 함께 비움 모임을 만들어 매달 한 번씩 서로의 집에서 정리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물건 외에도 무조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죠. 후회, 미련, 과거에 대한 집착 등은 물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한상철 씨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과거의 상처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외적으로는 정리된 공간, 내적으로는 평온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65세 박미란 씨는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머릿속도 정리된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 명확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어.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우리 곁에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와 추억, 그리고 우리가 나눠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물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오늘 내가 집착하는 이 물건들을 기억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경험한 순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이미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수십 년 모은 물건을 몇 주 만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한 구역을 정리했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오늘 제가 나눈 비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시작하셨다면 어떤 물건부터 비우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꼭 시작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유품정리사 김원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